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현안들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을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40만 명의 동탄 신도시는 주변에 반도체,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교통 개선 계획은 여전히 추진이 더디고 교육, 육아 정책도 주민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동탄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 을 선거구에는 이번에 세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후보자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2일 날 녹화가 됐고 별다른 편집 없이 토론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 배치 역시 녹화 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각 후보에게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2분씩, 그리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1964년생이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지난달 초 화성시 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신문사 기자 출신이시고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사장을 역임하고 퇴직했습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총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 유권자들에게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화성 시민 여러분, 동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의 미래 엔진 기호 1번 공영훈입니다. 지금 길가에 봄꽃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아직 한겨울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생활비 폭등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동탄의 미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의 경제 경험을 토대로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정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신도시 동탄을 위해서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도 역세권, 편한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8학군 동탄, 공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동탄 가족을 위한 내 집 앞 대학병원 시대. 넷째, 혁신성장 동탄의 반도체 미래차 융합 클러스터. 다섯째, 프리미엄 동탄의 완성, 맞춤형 문화복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이 5대 비전 꼭 지키겠습니다. 능숙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일해본 사람, 바꿔본 사람으로서 저의 비전을 여의도에 막힘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과 함께 화성시청, 경기도청과 인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원팀으로 동탄의 비전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984년생이고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지난달 초에 화성시 을 선거구 전략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직후부터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화성 미래포럼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설합에서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한정민 후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저는 29살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지금은 39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30대 모두를 동탄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동탄에서 살아온 삶의 경험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동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오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부족한 교통, 교육 인프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의 대표 공약은 동탄시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 육아, 교통, 철도,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겐 동탄 신도시가 동탄시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도시에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시가 좋아지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동탄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두 후보분께서는 반대하시지만 여러분께서 이 토론이 끝날 때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시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만약 좋다는 결론이 내려지신다면 4월 10일 날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후보, 1985년생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2011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올해 1월 개혁신당 대표로 추대돼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화성시 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기호 7번으로 화성시 을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탄은 지금 주거지역으로서의 팽창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신도시가 다른 경기도 지역의 제2기 신도시와 달라지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교통, 교육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GTX-A 노선이 개통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 시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이 기대치가 결국에는 도구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동탄을 위해서 4년간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탄 주민들께서는 9,200억에 달하는 트램에 대한 광역교통 분담금을 내시고도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트램 추진이 공전되는 걸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다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동탄 지역에서 많은 경기도지사,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을 결국에는 한 당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를 보면은 부산이나 충청도 같은 지역에서는 정치 정당 간의 경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산이나 충청도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동탄 지역에서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결국 민주당 일당 일방주의 속에서 결국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사까지 이 동탄 지역은 잡아놓은 곡이다 생각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파란당의 대안으로서 저희 주황당 개혁신당에 소중한 한 표를 주시면은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동탄 발전 이뤄내고 동탄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 질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을 선거구는 여느 수도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향하는 광역교통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만큼 세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최일선에 배치를 했습니다. 막 인사말을 마친 이준석 후보께 먼저 마이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단연 이 철도교통일 텐데 이 부분에서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1분 30초 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보면은 제가 철덕이라고 하죠. 철도 덕후라고 하면서 제가 철도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십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광역교통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브 스포크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간선교통망이 허브에 구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탄 곳곳으로 자전거의 바퀴살처럼 스포크가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동탄역에는 GTX가 개통되면서 사실 서울까지 20분이면 닿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역 주변의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동탄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목동, 신동, 그리고 장지동과 같은 동탄 남동탄과 동탄 동부 지역에까지 이런 온기가 닿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하루빨리 트램을 완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보면은 똑버스나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면서 동탄에 있는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 그런 배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정상화하고 결국에는 택시, 동탄은 지금 화성시에 엮여가지고 택시 대수가 수원이나 이런 곳에 비해 가지고 인구 대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이 있어야지만 동탄역 인근에 불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다른 동탄 외곽 지역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신동, 장지동 주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시면은 제가 이 동탄 내 교통망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한정민 후보는 동탄 신도시에서 1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후보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철도교통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분당선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GTX-A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철도를 타고 서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을 위해서는 완행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선을 어서 빨리 가져오고 이 분당선이 현재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서는 오산에서 멈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일하시는 분들은 평택까지도 출퇴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GTX-A의 경우에는 인석 후보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기권을 도입해서 주민분들의 교통에 대한 니즈를 좀 더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탄의 미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탄역에는 7개에서 8개 정도의 노선이 계획되어 있거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는 동탄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10년이나 아픔을 겪었습니다. 트램이 10년 지연되었고 인덕원선이 10년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은 경기 남부 반도체 중심 벨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시를 만들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철도들을 제 시간에 열리게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중심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통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공영훈 후보께서도 인근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SRT하고 GTX는 이미 이제 연결이 되어서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지하철을 빨리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1호선하고 인덕원선은 지금 이미 사업 이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체 없이 지연이 되지 않게 예정대로 그리고 조기에 완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당선은 사실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 본궤도에 올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선을 빨리 연결을 해서 우리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 그리고 오산 평택까지 연결해서 출퇴근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지사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동탄 부발선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탄 부발선도 예정대로 하되 서쪽에 그 전곡항까지 해안 지하인 전곡항까지 횡단 철도를 연결을 해서 이거를 이제 휴양지까지 그리고 어촌 지역의 먹거리까지 우리가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빨리 예타 면제를 해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빨리 올리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강한 민주당과 함께 이웃 그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하는데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지역 내 교통 문제 짚어봅니다. 동탄 신도시는 올해 트램 착공도 계획돼 있는 만큼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도 유권자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정민 후보는 어떤 이 대중교통 개선 계획 갖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퇴근을 하고 등하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버스와 같이 비정기적인 버스를 가지고는 삶의 계획을 온전하게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시를 만들어서 사실 화성은 넓고 동탄은 매우 발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늘리기 어려운데 동탄시를 만들어서 우리 버스 노선을 늘려야 하고요. 택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택시를 증차하려면 택시가 비어있는 시간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성은 너무 넓기 때문에 택시가 왔다 갔다 할 때 비어있는 시간이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시를 만들고 동탄 내부에 아주 집약된 인구가 살고 있는 동탄 내부에서 택시가 돌게 하면 공차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는 택시가 잘 잡히는 동탄시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 택시를 늘림으로써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똑버스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지자체장, 동탄시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영훈 후보는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다른 대중교통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걸 보면은요. 제가 이제 명함 나눠주면서 새벽 한 6시 20분 때 나가서 명함을 나눠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시 40분까지 집중적으로 출근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내 집에서 역까지 그리고 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시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대로 택시도 적고 그 시간대에 버스 노선도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시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한데 이거를 확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시한 건 똑버스를 더 확장을 하자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버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버스가 사람에 맞추는 이게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선이 굉장히 신축적입니다. 내 집에서 정류장까지, 내 집에서 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AI 시스템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에 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근거리 교통을 뚫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후보님께서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느 혁신 산업이나 한 10여 년 정도의 터널 기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버도 지금 다 안착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주변에 산재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동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우선 공 후보님께서 똑버스 얘기하셨으니까 잠깐만 설명하자면요. 이게 똑버스라는 것이 지금 7,000원 정도의 승객 한 사람당 세제 지원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규모가 확대되고 시범사업 벗어나면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공 후보님이 주장하셨지만은 이미 이용률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거지.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한 대가 보통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양이 54.1명 정도 됩니다. 그럼 똑버스도 55명 정도면은 택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수요 응답형이란 이름만 붙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이 더 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변 지역과 가로축으로 동탄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탄이 진짜 GTX의 종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에 위로는 성남, 좌측으로는 수원, 오산, 그리고 우측으로는 용인, 아래로는 평택, 안성의 중심지가 되게 하려면요. 경기 남부 도시들과 연계망이 중요하고 특히 지금 신주거 문화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탄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의 신규 입주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숫자의 어떤 통근이라는 것이 동쪽의 남사터널로 뚫리지 않으면은 아마 동탄 전체에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모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아침 시간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 통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수요 맞춤형 정규 노선 버스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에 가면 8,000번대 특화 버스가 있거든요. 저는 동탄에도 그런 정규 노선 버스로 그런 대량 운송 시스템 필요하다. 똑버스는 그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은 수요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 그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에서 교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동탄교육 이걸 교육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에 제가 공무원님과 토론할 때 방금 전에도 파락군 얘기를 하셨는데요. 파락군이라는 곳은 사실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신 거겠지만은 학원 교육이 중심이 돼서 사교육이 견인하는 그런 교육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든 소득계층에 이렇게 열려 있는 방식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에서 공약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원 인구에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원 인구를 줄일 게 아니라 지금 약 20대 1, 25대 1 정도 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수학교육과 같이 한 번 뒤처지면은 다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준별로 5대 1까지 학생 대 교사 숫자를 맞춰가지고 수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체득화했던 어떤 수학 교수법인데요.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낮춰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학원과 같은 아주 그런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국 뒤처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재력에 의존해가지고 사교육으로 이걸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 정상화이고 동탄형 교육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제가 당선되면은 바로 추진해서 동탄을 교육 특화지구로 만들어서 이런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정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만나서 여러 얘기 나눴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한 후보는 동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교육 강화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공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에는 학교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로 보면 학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화성 서쪽에는 학교가 남고 동탄에는 아이가 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서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시를 분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를 우리가 동탄 지역에 지을 수 있게 해야 하고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지의 용도 변경 또한 지자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있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거주하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근거리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께서 등하교를 시켜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희 지금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을 동탄시를 만들고 동탄시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를 짓는 것,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저는 동탄시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영훈 후보는 동탄 신도시의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특히 좀 줄여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제일 발등의 불이 이제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과밀이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동탄 지역 중심으로 이 동부 지역에 고등학교가 전부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급당 35명 전국 최고 수준의 과밀입니다. 콩나물 같은 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무조건 27까지는 낮춰야 한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치 분석을 해보면 일단 급하게 6개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7을 반드시 일단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학교를 짓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제 동탄 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6,200명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6,60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1학년이 앞으로 12년 지나서 고3이 될 때까지 학생이 계속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물론 일부 지역 4동, 6동 중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계속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듈력 학교 같은 그런 땜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 학교를 지어서 애들한테 교육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새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니까요. 모두 학교 신설이나 특목고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먼저 공영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유치 계획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저는 학교 그 전체적으로 과밀 해소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의 맞벌이 부부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내 아이가 한 5학년만 돼도
좋은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디 이사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걱정을 풀어내서 이 지역 내에서 자기 아이를 충분히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서 여기에 살게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분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공교육 안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게 하자. 그게 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 교과 과정을 교장하고 교사들이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기숙사도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과학 중점 학교를 지정을 확대해서 지금 일부에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학 중점 학교를 좀 확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학고도 유치를 하자. 이래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내 아이를 이 지역 안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잘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동탄 신도시에 왜 특목고가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 후보님께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저도 당연히 일정 부분의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계속 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 후보님 말씀하신 6개까지는 아니지만은 기계획이 확정되어가는 4개 정도 학교까지는 신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아까 통계 얘기하실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고3을 비교하셨는데요. 사실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1학년부터 고3. 고3까지 12년을 얘기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말입니다. 학교가 신설되는데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학령이고 감소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특목고 유치 같은 경우 제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과밀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결국 요즘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줄 세우기식 교육보다는 본인의 재능에 맞게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는 인구가 1,360만인데 과학고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경기 북부의 경기 북과학고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 남부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용역할 때 교육청에서 한 4개 정도의 과학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동탄과학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거기 더해가지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바로 취업활동이나 아니면 직업을 찾는 학생들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학교 다변화가 있어야지 동탄 지역의 교육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정민 후보도 특목고 신설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고가 들어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학의 다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나 특목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윤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예고도 좋지만 일단 예중이 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과학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동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수요 연계 학교 설립 조항에 근거해서 반도체고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에서 일하고 싶으면 동탄으로 유학을 오는, 이사를 오는 동탄을 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삼성전자, ASML, 그리고 수많은 소보장 업체들의 산업적 인프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다시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고요. 또한 동탄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만큼 동탄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외국어는 사실 수요가 70% 정도 외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서 국제고와 연계된 외국어고로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고등학교들, 국제학교들을 설립해서 전반적으로 동탄으로 이사 오면 반도체에 필요한 연구 능력, 외국의 능력들을 다 배울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 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이나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개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성시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 후보는 화성시을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별다른 연고 없이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 후보가 이곳 화성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 저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18년간 임원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화성 지역에 그 자동차 연구소 그리고 연구원이 13,00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미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18년간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지역을 오가면서 일을 했고요. 이 화성시 관내 전역에 산업이 커지는 과정 그리고 일자리가 커지는 과정 이거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경제적 연고가 누구보다 여기와 강하다. 그런 이제 그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일자리가 더 커지고 산업을 더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자동차 융합 클러스터 이야기까지 한 거고 그 두 개를 융합을 함으로써 반도체도 더 큰 시장, 고성능 반도체 시장 5배, 6배 큰 시장으로 나가고 자동차도 이쪽 지역에 반도체와 협력함으로써 더 미래 자동차 쪽에 세계 시장에 더 크게 나갈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쪽 지역의 연고가 강하고 명분이 있는 지역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9년생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건물을 증여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건물이 위치한 곳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에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민, 이준석 두 후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뭐 설명드리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규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철저하게 다 납부를 했지만 민간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공직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눈높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겸허하게 다시 저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좀 부풀려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우선 이게 무슨 빌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그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결국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조합의 비율 분석한 거 보면은 그 주택 나중에 아파트 지어지면은 32평 아파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년 뒤에 거의 이제 받게 되는 그 정도 주택이니까요.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도 뭐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사과는 드리겠지만 부풀려서는 말씀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 이제 토지거래 허가주역 말씀하셨는데 그거 비밀 정보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법에 따라 사전에 다 공고된 공개 정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부동산하고 세무사가 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규정에 맞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화성시의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한 부분 이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후보 본인도 3번 도전했던 노원병 선거구가 연구라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왜 화성시의 선거구에 출마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개인에게는 노원병이라는 선거구는 굉장히 애착이 많은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노원병 선거구가 노원을과 이렇게 통합되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제가 당을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제 바꿔서 출마하게 되면서 제가 노원병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국민의힘 당원들과 색깔이 다른 당으로 마주쳐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원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어려운 도전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30년, 4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정착했던 영기 신도시, 상계 신도시와 가장 비슷한 공간, 젊은 세대의 화이트 칼라가 꿈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미래 신도시에 가까운 동탄 이 신도시에 마음이 끌린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3, 40년 전에 상계 신도시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은 그다음에 조금씩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현재 상계동이 된 것처럼 저는 동탄 이 신도시 지금의 발전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 이준석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에 일하러 왔고 이미 동탄 주민들께서는 이준석이 동탄에 온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경쟁을 통해 가지고 후보들이 동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 내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쟁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혁신당 저 이준석이 한 표 주시면은 앞으로 동탄이 꾸준히 언론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되어서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와 한정민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준석 후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불고 있는 바람은 정권 심판,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권자께서 익히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대통령 선거와 지선 때 돼서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할 말을 하면서 정치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받는 많은 부분, 그거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해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제가 당대표로 이끌던 당에서 사실상 축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한 반전이 없이는 제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고 하는 것이 전혀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유권자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정민 후보께도 제가 한번 입장을 여쭌 적이 있는데요. 한정민 후보도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셨지만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만약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고 그리고 같이 또 정치를 해나가실 의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선명하게 개혁신당 후보 저 이준석이 동탄 주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 역할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170석,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정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더해지는 것보다 이준석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준석의 의정 활동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한정민 후보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주민들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동탄 사람으로서 우리 동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노사협의위원을 할 때도 회사와 부더니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중도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의 동탄이 누군가의 재기를 위한 정치적인 발판도, 말년에 권력을 누려보기 위한 발판도 아니었으면 합니다. 공 후보님과 이 후보님 두 분 다 정권 심판을 주장하시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좋지만 정권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동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신지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탄 사람으로서, 앞으로 동탄에 살아나갈 사람으로서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믿는 동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동탄시이며 동탄시를 분리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부족하게 느꼈던 것들, 10년 동안 쌓여온 문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찾게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정민 후보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경쟁 후보들보다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동탄 신도시에 10년 거주했는데 이런 장점을 10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거주했습니다. 29살에 입사해서 39살이 되었으니 이제 30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탄에 살아오면서 동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과는 다른 목소리로 동탄시의 신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하나 파였습니다. 제가 화성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멍을 메워주세요. 화성시에서는 서쪽에는 도로조차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늘려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서쪽에 있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탄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곳이 아닙니다. 재정도 풍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즉각 실천할 수 있는 힘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힘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동탄시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탄 주민으로서, 동탄에 살아갈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토론이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인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첫 인사의 역순으로 이준석 후보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권 1년 차, 2년 차의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해 가지고 선거를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개인과 그 당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결국엔 젊은 세대가 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의 과정은 결국 기득권 세력과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일방주의를 밀어붙이면서 정치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저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다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쟁 속에서 서로 방탄을 외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미래 정치에 대한 담론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방탄이라는 것, 여당은 김건희 방탄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결국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만을 겨누는 그런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개혁신당에서 새로운 진로를 찾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이 신당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길임을 저는 잘 알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세우는 선명한 개혁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거치면서 양당에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경제 공약, 교육 공약, 안보 공약, 통일 공약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결국엔 정책 없이, 미래 비전 없이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만을 지적하는 정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이제 체감하셨을 겁니다. 개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성을 바탕으로 표가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겠다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해법이 있다 봅니다. 저는 동탄 이신도시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러 왔습니다. 그 도전이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가 새롭게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저 이준석과 기호 7번 개혁신당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탄 주민이 아니시더라도 각자의 지역에서 기호 7번 한 번만 눈길을 주시면은 더 이상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개혁 아젠다를 논하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한정민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주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의 생각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4일에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2일 오전에 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동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였고 이 두 후보분들과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쟁에 휩싸여서 저는 동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탄에 정쟁을 가져오는 것이 윤석열 정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탄을 위해서 일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동탄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동탄에 살아갈 것이며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리기 어렵지만 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동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것의 해결 방법이 동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약들 모두 동탄시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동탄시가 있으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동탄시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시는 도로에 난 구멍을 바로 메꿀 수가 있으며 동탄시에서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탄시는 택시가 잘 잡히게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탄시의 우리 아이들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글 한 번 쓰면 기사가 20개씩 나는 당대표도 아니고 자산이 120억이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동탄을 아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시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 우리에게 동탄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4월 10일 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동탄시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공영훈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탄 가족 여러분, 이번 총선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동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인물을 뽑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물가 폭등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이 정부가 세금 1년에 600조씩 거두고 공무원, 국가공무원 117명을 부리면서 이루어낸 경제 성적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를 해봤습니다.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기업을 글로벌 3위 기업으로 키워봤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키워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저를 18년 동안 키운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탄에서 이 저의 경륜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5대 비전, 이거를 말이 아닌 실력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하나하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변화시켰듯이 이 동탄을 키우고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의 공보물이 여러분의 자택으로 다 배달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5대 비전, 교통, 교육, 문화, 복지, 경제, 이 5대 비전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동탄의 미래 비전, 미래 엔진, 저 공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투표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을 무시하고 경제를 망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고 5일, 6일 사전투표에 모두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본투표에도 모두 나와 주십시오. 국민이 투표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을 보여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책을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탄의 미래 엔진, 그리고 동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탄을 이끌 저 경제 전문가 공영훈 꼭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공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화성시 을 3구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하는 이 새 후보들의 다짐 잘 들으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새 후보가 내놓은 여러 공약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